이번에 소개할 자료는 1932년 8월에 작성된 도산선생 약사라는 자료입니다. 도산선생은 안창호를 가리킵니다. 안창호는 1907년에 국내에서 신민회라는 당시로선 가장 큰 비밀 결사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다가 1910년에는 중국으로 망명을 했고 11년에는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서 대한인 국민회도 만들고 흥사단도 만들고 그러면서 독립운동을 계속했죠. 그리고 임시정부가 출범할 무렵 상해로 돌아와서 1919년 6월부터는 임시정부의 내무총장을 지냅니다. 그리고 임시정부가 다른 곳에 세워진 상하이에서 출범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다른 곳에서 만들어진 임시정부와 통합을 할 때 그 통합에 앞장선 게 안창호였습니다. 안창호는 그렇게 계속 임시정부에서 활동을 하다가 1920년대 중반에는 이 독립운동 진영의 통합을 추진하던 민족유일당 운동도 벌였고 뭐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벌이는데 1932년 6월 상하이에서 일본 경찰에 체포가 됩니다. 왜 체포가 됐느냐? 바로 윤봉길 의거 때문에 체포가 됩니다. 1932년 4월에 지금은 노신공원이라고 부르지만 당시는 훈코공원, 홍구공원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일본의 천장절, 그 다음에 전승축하 기념식이 열립니다. 이 천장절이라는 것은 당시 일본 사람들이 기원절과 더불어서 2대 명절로 섬기던 그런 날입니다. 그러니까 천장절은 천황의 생일이죠. 천황의 생일 겸 그 다음에 1932년 4월달 그 일본군이 저지른 상하이 사변이 마무리가 됩니다. 1931년 9월달 만주 사변을 일으켰죠. 그 다음에 1931년 3월에 만주국을 수립합니다. 근데 그 중간에 만주국으로 쏠린 국제적인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일본군이 상하이를 침략합니다. 그래서 상하이 사변이, 그걸 상하이 사변이라고 그러는데 상하이 사변 결과 중국군과 일본군이 치열한 전투를 벌이는데 사실은 중국군이 계속 밀립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 다른 나라들이 개입하고 그래가지고 협정이 맺어지는데 그것을 일본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래서 전승 축하 기념식을 벌입니다. 윤봉길 의사가 1932년 4월 천장절 겸 전승 축하 기념식이 열리는 훈코공원에 폭탄을 던져가지고 시라카와 요시노리라는 일본 육군 대장, 당시 상하이에 파견된 일본군의 총사령관이었습니다. 상하이 파견군의 총사령관을 갖다가 죽입니다. 의거를 벌여서 이 폭탄 특축 후에 천장절 식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폭탄을 던져가지고 시라카와 대장 이하 몇몇 일본인 고관을 죽이거나 다치게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일본 경찰이 윤봉길 의거의 배후를 캐기 시작하는데 이 윤봉길 의거의 배후에는 1931년 10월에 상하이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임시정부 산하 조직으로 만든 한인애국단이라는 것이 존재했습니다. 한인애국단은 백범 김구 선생이 만든 비밀 결사대입니다. 그리고 이 윤봉길 의거가 있기 전에 이봉창 의거가 있었죠. 이봉창 의사가 한인애국단원인 이봉창 의사가 도쿄에 가서 일본 천황을 향해서 폭탄을 던졌는데 실패로 끝납니다. 그 이봉창 의거 소식을 듣고 윤봉길 의사가 한인애국단을 찾아가가지고 자신도 의열투쟁을 벌이겠다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거가 벌어지기 전에 김구 선생과 윤봉길 의사가 찍은 굉장히 희귀한 사진입니다. 이런 사진이 별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이 사진 찍을 시간도 별로 많지 않아가지고 기록이 별로 없는데 굉장히 희귀한 사진입니다. 어쨌거나 윤봉길 의거의 배후에는 김구 한인애국단, 그 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는데 일제가 김구 선생을 체포하는 데는 실패합니다. 대신에 도산 안창호 선생을 체포해서 국내로 압송을 합니다. 그 안창호 선생이 잡혀가게 되는 과정을 기록한 게 도산 선생 약사라는 자료입니다. 독립운동가가 남긴 기록이 없다는 얘기는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그나마 해방이 된 다음에는 몇몇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제목을 한 독립운동가의 고난이라고 뽑았는데 김상덕이라는 분이 남긴 자료입니다. 김상덕이라는 분은 경상북도 고령 출신입니다. 3.1운동이 일어나기 약 한 달 전에 일본 도쿄에서 28 독립선언이 있었는데 28 독립선언의 주역 가운데 한 분입니다. 그리고 28 독립선언으로 일제경찰에 체포되어서 옥고를 치릅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상하이로 망명을 해가지고 임시정부에 참여를 합니다. 임시정부 산하 임시정부 임시의정은 의원도 지내고 1920년대는 만주에 가서 한족노동당이라는 단체도 만들고 제만농민총동맹이라는 단체도 만들어서 활동을 하다가 1931년 9월 일제가 만주를 침략하는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는 주로 하얼빈을 중심으로 한 북만주 일대에서 활동하던 한국독립당이라는 단체가 한국독립군을 만들어서 일본군과 전투를 벌일 것을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김상덕 선생은 한국독립군의 참모로 직접 무장투쟁의 일선에서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 중국 관노로 들어가서 역시 그 민족혁명당이라는 당시 독립운동의 좌우를 넘나드는 통합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 결실로 만들어진 민족혁명당의 간부로 활동하다가 1940년대는 다시 임시정부로 들어가서 국무위원, 마지막 직책은 항무부장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제 교육부 장관 정도 되는 그런 직책인데 국무위원까지 지낸 분인데 이 김상덕 선생은 귀국하자마자 자신의 모교인 경신학교 교장으로 있으면서 역시 독립운동 당시 지향했던 이상적인 국가를 만드는 활동에 직접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정치에 투신을 합니다. 재원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1948년 7월 17일 재헌국회에서 대한민국 헌법이 통과가 되죠. 재헌헌법이 제정 공포가 됩니다. 이 재헌헌법 부칙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조항이 들어있는데 이 헌법에 의해서 출범하는 국회는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할 위원회를 만들 수 있다는 조항을,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 수 있다는 조항이 이 부칙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헌법 부칙에 의해서, 재헌헌법 부칙에 의해서 1948년 8월 15일 정부가 수립되자마자 이른바 반민특위라는 것이 출범합니다. 반민법이 만들어지고 반민특위가 출범하는데 이 김상덕 선생이 반민특위, 반민족 행위자 처벌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습니다. 그래서 해방이 된 상황에서 그리고 정부가 수립된 상황에서 친일 청산을 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당시 대통령이던 이승만 박사의 방해에 의해서 반민특위 활동이 와해가 되고 맙니다. 1949년에 8월까지만 반민특위가 활동할 수 있다는 반민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반민특위가 제대로 활동을 해서 친일 청산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을 제한을 하니까 반민특위 위원장직을 사퇴하고 맙니다. 그러면서 반민특위가 와해되고 반민특위는 친일파 청산이라는 과제를 제대로 완수하지 못한 채 막을 내리고 맙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어쨌거나 이 김상덕 선생은 친일 청산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벌이다가 6.25 전쟁이 났을 때 북한군에 의해서 납북이 됐습니다. 왜 강의 마지막에 굳이 김상덕 선생 얘기를 길게 했냐면은 어쨌거나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운동을 벌일 때 공통적으로 지향했던 이상이 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이 만들려고 했던 이상적인 나라의 모습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 현장에서 잘 나타났던 것처럼 그 핵심적인 내용은 민주주의 국가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대한민국 임시 현장에 평등 조항이 들어간 것처럼 새로 만들어진 나라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해야 된다는, 평등에 가까워져야 된다는 이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 독립운동가들이 꿈꾼 이상은 적어도 해방이 된 나라,
해방이 되는 나라에서는 친일 청산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부적자의 재산은 몰수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부적자라는 건 일제 협력한 자. 말하자면 친일파의 재산을 몰수한다는 그 방침을 갖고 있을 정도로 친일 청산에 대한 의지가 강력했습니다. 그리고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대부분의 사람들도 친일 청산에 대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친일 청산이 분명히 올바른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조건에 의해서 제약이 됐고, 그런 의미에서 독립운동가들이 꿈꾼 이상은 민주주의의 실현도 그렇고 평등의 실현도 그렇고 친일 청산도 그렇고 제대로 되지 못했다는 얘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김상덕 선생 얘기를 길게 했습니다. 독립운동은 굉장히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독립운동에 투신하신 분들 가운데는 그냥 편안하게 살았으면 남들처럼 세속적인 지위도 누리고 돈도 벌고 권력도 얻었을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지막에 얘기한 김상덕 선생만 하더라도 일본에서 대학을 나왔고요. 3.1운동 당시 참여했던 김괴진 선생도 고등사범학교를 나와서 교사 생활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었던 분들이 자기 자신의 일신상의 안녕은 포기하고 민족의 해방과 나라의 독립이라는 이상을 위해서 그야말로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독립운동을 했고 그 독립운동의 결과가 쌓여서 1945년 8월 15일 우리가 해방을 맞이할 수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독립운동가들이 남긴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 소개한 자료가 상대적으로 좀 소략한데 왜 이렇게 자료가 없는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이해하고 고민하면서 이 강의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11강은 주로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벌인 침략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